매주 금요일은 저희 장외 주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중에 유동성의 힘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그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장 내에 정규 시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요즘 이 유동성이 장외 시장으로까지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이미 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주간 뜨겁게 달구었던 장외 주식에서 공모주 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26일과 27일 기관 수혜책을 마쳤습니다. 지금 1000대 1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공모가는 2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 3년 전에도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었고 당시 유통되신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게임즈를 3&1K 게임 회사를 얘기하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를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가까이 왔을 때 주식을 편입합니다. 이걸 만약에 불과 1년 전에만 했다 하더라도 1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수없이 카카오 게임즈를 추천하였고 말을 하였지만 저뿐만 아니라 장외주식 전문가들 모두 다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외주식이 무섭고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주식을 바로 못합니다. 실은 주식은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기성 상품 공모주는 투기성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적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미래적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장외 주식은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1년 전에 15,000원에 사신 분들이 크게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나가고 우리가 1세대 올해 가장 큰 대우되는 SK 바이오팜을 잘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일과 2일 청약을 마치고 9월 11일 상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남아있는 대여주죠. 빅히트, BTS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박 공모주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이 공모주 시장에 뜨겁게 들어오고 있지만 좀 더 멀리 보는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과연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했을 때 얼마 갈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모가 시총은 한 전체 시총 1조 7천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000원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증권사별로 나눠져 있어요. 증권사에서 한 2조에서 2조 4천억. 증권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증권사별로 어떻게 말을 하거든요. 대신주권은 33,000원 적정주가를 선정을 했고요. 가장 낮게 KDB 증권이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가격을 합치면 시총 한 2조에서 2조 4천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장외 주식의 시총 얼마입니까? 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2,000원에서 63,000원을 현재 오늘가로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가 62,500원에 가기 위해서는 첫날 따상이죠. 48,000원에 또다시 상한가 62,400원이 되어야 현재 오늘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서 공모주 시장 첫 번째, 공모주 시장에서 봤을 때 시총이 1조 7,500억인데 기본적으로 공모주는 좀 낮게 가지 않습니까? 몸값을 낮춰가고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야 공모주 흥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증권사에는 적정주가를 시총 적정주가를 2조에서 2조 4천원을 받냐. 가격으로 32,000원에서 33,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보았을까요? 상장돼 있는 게임사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겠죠. 현재 비상장돼 있는 장외 62,000원 퍼가 80입니다. 대부분 게임 회사의 퍼가 한 40, 35에서 45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좀 멀리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적정주가는 32,000원, 33,000원인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적정 주가를 산정할 때는 장외 주식 가격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장외 주식 가격이 62,000원, 시총 한 5조 정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적정 주가를 2조 4천억 정도 본 겁니다. 33,000원 정도요.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식이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와 주식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정반대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장 9월 11일 날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각 증권사의 적정 주가와 장외 주식의 가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격은, 적정 주가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또는 좁혀본다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일 교촌집권이 계속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도 최초로 직상장을 노렸던 회사입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한 달 이내에는 결정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외 주식의 팁은 우리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비통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 통일 구격을 갖고 무엇이냐? 증권사 간의 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통일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데서 비통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의개설이라고 표현하죠. 이 명의개설 종목은 말 그대로 주식을 어떻게 사냐? 정말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장외에서. 그러나 이 명의개설 주식을 왜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초창기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명의개설 종목을 살 때는 상대방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홍길동에서 소형주로 넘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회사에 가서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A와 B의 명의로 바꾸고 나서 명의 이전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나 명의개설 종목 위험한데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위험하고 어떻게 되면 구석기 방식인데 꼭 해야 되냐? 해야 될 이유는 정말 좋은 회사는 초창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의개설 종목은 기업 측에 기본적으로 아직 주주가 몇 명이 없다는 겁니다. 명의개설가 끝나고 난 후에 기업은 조만간에 주권을 발행하겠죠. 주권을 발행하고 난 후에 주관사를 선정하겠죠. 주관사를 선정한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심사가 승인해도 이 상승의 길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장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통일주권이 아닌 이 비통주, 바로 명의개설 주식에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식은 2, 3년 저축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1년 전만 샀어도 15,000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수급 상태가 좀 불안합니다. 거래소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장도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하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은 LG CNS입니다. 이 LG CNS가 기본적으로 SI 업체죠. SI 업체고요. 21년째 이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가 정말 오랫동안 있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식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시스템 통합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자료조사 처리 및 물류 자동화 컨설팅 등 컴퓨터 시스템 통합 및 자문 구축 서비스 업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전년도가 3조 2,833억 원 나왔고요. 자본금은 463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은 이게 코로나 이후로 SI 업체들이 좀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보면 삼성 SDS, LG CNS, SK CNC 이 3대 SI 업체들이 이번에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뛰어들었습니다. SDS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더라 좀 배고프다는 것이죠. 일감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I 업체는 우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에 있는 티머니, 스마트카드, LG CNS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민원서류 뛸 때 있잖아요. PC방으로 뛰잖아요. 누구 기술일까요? LG CNS 기술입니다.
LG CN에서 갖고 있는 이 방대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올 초에 이 3만 원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급격히 쭉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월 달에는 4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3월 달, 4월 달에 다시 3만 7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을 호가하고 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SI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시장이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백화점을 만들고 있죠. 입점에 들어온다.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LG CNS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LG CNS를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업무 영역을 보면 플랫폼과 솔루션, 또 지능형 정부, 고객 비즈니스 경쟁력이라든가 IT 기본 역량 총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LG CNS 기술이요. 삼성 SDS가 상장 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SI에 집중을 하지 않다는 것이죠.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LG CNS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변화에 SI 업체로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사 이익은 LG CNS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량하고 좋은 주식은 장애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